지금까지 하루 10분 치아 건강.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 하루 10분 치아 건강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유치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고범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구치를 위해서는 유치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치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린아이 때 쓰는 치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후 6에서 8개월경부터 맹출하기 시작하고요. 아랫니부터 어금니 순서대로 맹출하기는 하는데 중간의 순서들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경에 첫 번째 어금니가 맹출하게 되고 유치월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시기는 29개월, 30개월부터 세 돌 사이 이렇게 좀 되게 됩니다. 흔히들 전니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혼합철기라고 부르는 학령기가 일치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되면 모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영구치의 경우는 유치보다 개수가 더 있어요. 네. 우리는 사랑니 빼고 28개 영구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는 20개의 치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수의 차이 말고도 영구치와 다르게 유치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혼합치열기가 딱 시작되자마자 앞니 2개가 예쁘게 나온 친구가 치과에 옵니다. 그럼 네. 부모님들이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오세요. 우리 예쁘게 애가 났는데요? 네, 예쁘게 났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예쁜데도 우리 애가 너무 예뻤는데요. 새로 이가 나니까 이렇게 누래요. 이러시면서 오시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들도 똑같은 색깔인데 우리는 다 영구치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가는 것이고요. 유치가 영구치에 비해서 너무 하얗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석회화가 덜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쪽에 있는 상아질 성분이 좀 달라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치는 하얀색, 약간 회백색, 청백색을 띌 정도로 하얀 치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양이나 형태들도 좀 높낮이가 낮고 옆으로 좀 똥똥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동글동글 귀여운 형태인데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영구치는 치아랑 치아가 점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 같은 경우는 치아랑 치아가 넓적하게 치아 형태 때문에 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좀 영구치보다 유치에서는 충치도 생기기 쉽고 또 개수도 적고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유치 충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네. 이게 대부분의 경우 상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닦기만 잘하면 안 썩겠지. 우리 애가 왜 썩었나 왜 매일같이 양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좀 네. 안타깝죠. 사실 아무리 열심히 닦는다고 해도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닦기 때문에 먹는 동안 충치가 생겨버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닦더라도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 양치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리 와봐 저녁 때 내가 진짜 깨끗하게 씻겨줄게 라고 해도 네. 하루 종일 썩어온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구강환경을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자주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인전면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인전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치실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실도 한 번씩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올바른 입솔질이랑 칫솔질, 치실 사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칫솔질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회전법이라고 하는 방식부터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스법이라는 걸 쓰게 되고 이러는데 아이들 구강 내 구조나 크기는 다양한 칫솔질 방법을 구현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조상 우리 어른들에게는 안 좋은 방법인 옆으로 닦는 횡막법. 이것들이 사실 아이들에겐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되 아이들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는 아이를 데려다 놓는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시켜주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안 좋은 것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먹고 자주 먹는다는 것에 원리를 두고 입속 상황을 깨끗하게 자주 닦아준다. 그러니까 자주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조상 치실 사용을 꼬박꼬박 해주시는 것, 그리고 가글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소감유된 치약들을 사용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치실 사용, 가글도 사용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관리만으로 완벽한 치아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치과 갈 일도 없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유년기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좀 주기를 가지고 치과에 방문해서 좀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생후 18개월 정도가 되면 첫 번째 어금니가 맨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잘 자라고 있는지, 충치가 생기진 않는지, 혹시나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정기검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료 후나 다발성 우식이나 아니면 2차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검진 주기를 좀 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대략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8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해서 치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고요. 좀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자주 내원해서 미리 큰 일을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범진 원장과 함께 유치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3살 치아 여든까지 하루 10분 치아 건강. 그 첫 번째 시간 유치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치와 영구치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인 혼합 치열기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